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디로 오늘은 가볼까요? 미국 네. 시애틀은 많이들 아실 텐데 네. 시애틀 근교에 레드몬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레드몬드. 예, 인구가 7만 3천 명의 소도시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타운이라 그러죠. 이렇게 직장인들 머무는. 근데 거기가 이 작은 곳이 왜 유명하냐?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가 거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1986년부터 이제 여기로 옮겨가서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확장을 했는데 네. 이 전체 그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단지를 마이크로소프트 캠퍼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물론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네. 굉장히 넓어요. 200헥타르 면적에다가 건물이 80개 동이 넘어요. 근데 와, 여기 타운이네요. 완전. 예. 네. 여기 근무하는 직원만 5만 3천 명. 사실 이 회사 때문에 이 도시가 거의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에 어떤 글이 올라왔어요. 저도 재미나게 읽었는데 사람이 먼저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구였던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내세운 이번에 슬로건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더 스마트한 기계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 기계가 사람들의 번영을 돕게끔 하는 거다. 그러면서 지난 8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상승시키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된 내용은 앞으로 5년 동안 학교나 비영리 단체에 40억 달러 이상의 현금과 또 그다음에 기술, 주로 인공지능 기술, 네. 클라우드 기술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고요. 네. 앞으로 당장 2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한 2천만 명이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육을 하겠다 이런 얘긴데요. 예. 네. 사실 빌 게이츠가 뭐 자선 사업가로 많이 알려져 네. 있잖아요. 기부도 많이 하고. 예, 네.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봐도 되겠나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창업자 빌 게이츠의 아마 의지가 많이 반영된 걸 텐데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자체가 일종의 그 박애주의, 우리식으로 하면은 사회공헌 활동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온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더 키워서 이번에 이 엘리베이터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이번에 뭐 40억 달러 인공지능 교육 투자에 쓴다라고 하는데 네. 뭐 적은 돈 당연히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연간 사회공헌에 쓰는 돈이 원래가 수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직원들도 그 모금 기부를 많이 해요. 이제 네. 직원들 돈 내서 직원들이 모아서 낸 돈만 해도 작년에 보니까 2억 달러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뭐 40억 달러가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상대적으로. 네. 그런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우리가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생각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평가절하 할 일이 아니라 굉장히 좀 존경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네. 네. 근데 지금 더 이게 관심이 쏠리는 게 뭐 기부 액수가 아니라 네. 이 학교에서의 인공지능 교육. 그러니까요. 예, 이거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일 텐데 그렇죠. 이 문제에 직접 뛰어들겠다고 이 회사가 나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교육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될까요? 일단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이제 교사 40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인공지능 교육을 한다고 해요. 선생님들을 먼저 가르치고. 예, 근데 그게 일종의 시범 사업처럼 이제 올 가을에 네. 뉴욕에서 온라인 학교를 개설합니다. 온라인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학교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못지않게 우리 언론에서 많이 접하는 회사 오픈 AI, 네. 챗GPT를 만든 그다음에 또 그런 인공지능 관련 회사의 엔트로픽 그리고 미국의 교사 노조들이 있습니다. 미국 네. 교사연맹이라든가 또 뉴욕 중심으로 한 이 교사연합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운영은 교사들 중심이 돼서 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는 뭐 교육 지원도 하겠지만 기술이나 서비스 같은 거 돈을 내는 거고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 전국 아카데미라는 걸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단체들이 기업과 협력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미국 전역의 교사들한테 배포를 한다는 건데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5년간 뭐 1,250만 달러 내고 오픈 AI가 뭐 1,000만 달러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다만 200만 달러어치는 주로 이제 이 회사들이 내주는 그 제공하는 상품 이용권 일종의 현물 지원인 거죠. 가상의 현물이지만 그렇게 네. 된다고 합니다. 자, 사회 공헌, 뭐 사회 기여 활동이지만 예. 사실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내고 움직일 때는 뭔가 목적이 있지 않은 없지는 않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결국은 네. 예. 이제 이익이 되는 점이 있겠죠.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게 비상업적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업들이 자기네 인공지능 도구들 걔네들 입장에선 상품이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학교에 제공하면서 교사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거 이것만 해도 엄청나죠. 네. 일종의 시장 조사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전국의 학교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얻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픈 AI 쪽에서는 이제 뉴욕에서 그 아카데미 발족식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이 운영 원리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교육도 하지만 이 거기에 관여하는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트로픽의 이 도구를 쓰는 방법을 결합한 형태로 한마디로 네. 챗 GPT 쓰는 법을 가르치면서 인공지능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인공지능 분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데 이 잠재적인 소비자를 잡아두는 과정을 이렇게 유치원부터 이번 게 유치원부터 그렇죠. 아주 어릴 이제 미국의 때부터 고등학생까지거든요. 네.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CNN 방송 같은 데서 이게 어떤 예를 들었냐면 구글도 예전에 이 학교들하고 파트너십 같은 거 맺어가지고 구글의 태블릿 PC 그 크롬북이라는 거 우린 사실 좀 안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런 거를 학교들에 공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상 공급 이런 거긴 하지만 아이들이 그거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구매하는 게 이제 그 제품이 되는 그렇죠. 이런 것과 비슷한 사례로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작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 좋은데 이제 AI가 뭐 미래에 많이 쓰이긴 할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걸 결합한 수업이 지금부터 이제 되는 게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성원 씨는 그 인공지능 많이 쓰세요? 저는 사실 아직 저는 못 평소에 써봤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사실 알게 모르게 쓰고 계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어. 일단 길찾기 앱에서부터 그렇죠. 예, 예. 인터넷 쇼핑하실 때 알고리즘 뜨고 맞아요. 유튜브라든가 뭐 그렇죠. 그 영상 사이트라든가 그거 저도 모든 곳에, 모르게 예, 알고리즘 네. 뜨고.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의존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글 쓰거나 뭐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한 1, 2년 사이에 저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매일매일 쓰는 도구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오픈 AI의 챗 GPT라든가 그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요새는 뭐 이 종류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거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알아서 문장까지 다 만들어주고 친구처럼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네. 이게 과연 교육에 그러니까요. 얼마나 뭐 도움이 되는 면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인공지능 이용해서 사실 지금은 다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숙제도 하고 공부도 네. 하고. 뭐 보고서도 이걸로 쓴다면서요. 예. 그리고 또 교사들도 수업이나 수업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제 내주고 평가하고 이런 거 다 인공지능이 하는 거. 이게 과연 학생들의 지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건가? 또 장기적으로 우리의 비단 지금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뇌라든가 이런 거 그렇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아무도 이제 모르죠. 모르는 이제 거죠. 시작이니까요. 네. 이번에 그 시범학교는 뉴욕만 해도 시교육청이 2023년 불과 2년 전에 학교 내에서 챗 GPT 쓰지 마라 했다가 아마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몇 달 만에 뒤집고 이 혼선이 있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PC 나왔을 때도 다 그랬다. 그거 쓰면 학교에서 공부 안 되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그거 쓰면 그렇죠. 뭐 책을 안 읽고 인터넷만 찾아본다. 백과사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뭐 인터넷으로 검색한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쓴 글을 보니까 그 올라온 글을 보니까 모든 책상과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있게 한다라는 우리 목표가 당시만 해도 실현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실현됐고 이게 위대한 혁신을 가져다 줬다.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뭐 이걸 뭐라고 반박하겠어요. 네, 뭐 그것도 순기능이 많을 것이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런
좋게 얘기를 예.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니셔티브에 네. 그 인공지능의 그 사회적인 영향 이런 거 연구할 무슨 AI 경제연구소 창설 이런 것도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뭐 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차세대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기회를 만드는 거여야 된다. 그런 이런 말을 참 너무 잘해요. 근데 그리고 또 이 설득력도 기업들이, 있고 예. 예. 인간성에서 노동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미국의 그 최대 조직인 그 미국 그 노조 연맹이 있어요. 네. 최대 노동 조직 이 AFL-CIO라고 하는 뭐 여기하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기는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회사 뭐 월마트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아마존 이런 데는 노동 문제에서 항상 말이 많은데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역사 동안에 사실 이런 협력 관계를 많이 유지하려고 애썼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교육 관련된 것도 이 미국 교사연맹 같은 노조 조직이 다 그 최대 노동 조직 그게 산하 조직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는 노동과 기술이 함께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근데 정작 마이크로소프트는 노동자 지금 대량 해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뉴스 나오죠. 뭐 이런 좋은 계획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 작년 올해 계속 해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전체 대상이 한 9천 명 규모라고 해요. 너무 많은데요. 주로 뭐 영업부서, 그다음에 네. 뭐 게임 사업부, 이거는 좀 사업 실패 요인이 컸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전부 이 구조조정이 전부 다 AI 때문이다라고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 사티아 나델라 그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이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이 코딩에서 최대 30%까지 맡고 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일했던 콜센터에서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활용해서 작년에만 5억 달러 절감했다고 하는, 사실 이거 이 대량 해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렇군요. AI가 인공지능, 대체하는 거. 사람을 대체한다 했는데 예. 사람이 먼저다 했지만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현실.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이 예, 되고 예. 있죠. 예를 들면 뭐 아마존 같은 데는 뭐 올 들어서만 중간 관리직이라든가 이제 주로 고객 서비스, 그것도 그렇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 인적 관리, 뭐 전방위로 여러 분야에서 한 14,000개 정도 이게 일자리를 줄였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해고 이제 그다음에 순감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 물류센터 로봇 도입한 뭐 자동화의 선두주자죠. 네. 한때는 인공지능으로 채용 과정도 실험해봤다가 이거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예. 그 이제 폐기하기도 했지만, 근데 구글도 작년 초부터 여러 차례 대규모 해고를 했는데 네. 이것도 역시 뭐 AI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AI가 큰 영향을 미친 거는 그렇겠죠. 사실이에요. 네. 이제 AI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다른 부분에 이제 조직을 줄이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구글은 광고 수입이 많은 회사인데 네. 광고 판매 부서 개편하고 또 그다음에 고객 지원, 이게 주로 이제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의 단순한 부분을 이제 AI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IBM은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사무실 업무 30%는 인공지능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일자리 수로 따지면 한 7,800개 정도 책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제 이런 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기술이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그 속도에 비해서 너무 이 변화가 좀 빠르죠.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 우리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는 네. 거, 여기서 1월 달에 나온 그러니까 미래 고용 보고서 올해 2025년 판에 보니까 네. 세계 한 1,000여 개 부문별 이렇게 주요 각국의 주요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당연히 뭐 AI 빅데이터 부문,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네트워크랑 사이버 보안 부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요거 전 재밌었는데 네. 기술 문해력, 이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그러니까 문해력 높이는 거를 비롯해서 기술 교육이라든가 네. 이 세 가지 분야를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업들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2030년까지 5년 안에 기존 기술의 40%는 이미 시대에 뒤처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만약에 전 세계의 인력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네. 2030년까지
59명 60%는 새로운 훈련을 받아야 된다. 네, 그리고 훈련을 받아서 숙련도를 높일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로 배치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중에 11명은 숙련도를 높이지 못해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미국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한 3억 개 정도 일자리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 물론 이런 기관들은 인공지능이 뭐 컴퓨터가 그랬듯이 혹은 그 전에 자동차가 그랬듯이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할 것이다. 네. 뭐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근데 문제는 기존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뒤처져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이제 이 문제가 있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지금 자라나는 이제 미래 세대들이 그런 교육을 이렇게 전부 다 좀 모두가 보편적으로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문제. 그렇죠. 이런 격차를 것들이 좀 있는 줄여나가는 거죠. 거. 네. 네. 11명이 저 속하지 않을까. 일자리 도태되지 않을까. 지금 챗비트 그 AI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이 AI 관련 기업이 직접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인력을 교육시키는 일에 투자를 하는 걸 기업에만 맡겨도 될지 좀 공적인 부분으로 이게 가져와야 좀 될지 문제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유니세프의 어떤 보고서에서는 네. 전 세계 젊은이들의 75%가 인공지능 경제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상태로 노동시장에 나오는 게 네. 이게 너무 변화가 빠르고 이제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업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내는 것도 당연한데 네. 이게 당연하지만 약간 마음 한편에 불편한 감정이 있죠. 인공지능 격차를 줄이는 거, 인공지능이 미칠 영향 고민하는 거 사실은 모두가 공적으로 네. 사회 전체가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은 돈을 내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 분야라서 예.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그 들거든요.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왔고 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이제 그런 불평등하게 충격이 다가가는 문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성들이 특별히 AI에 약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취약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서 그렇죠. 신경 쓸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은 반드시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또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